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삶의 굴곡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 나이에도 현역처럼 글을 쓰고 강연을 하십니까? 그 건강의 비결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은 거창한 보약이나 운동법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습관, 특히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막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55살 이후의 후배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로 잠들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젊어서 평생을 자식들 키우고 나라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낮잠 한숨 편히 못 잡니까? 라고 서운해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55이라는 나이는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정신적 열매를 맺어야 할 아주 귀중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오후 늦게까지 잠에 취해 있는 습관은 우리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부터 기치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해가 중천을 지나 서산으로 넘어가는 오후 3시부터 해 진려까지는 세상의 기운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지는 햇살을 몸으로 받아내고 이웃과 눈인사를 나누며 살아있는 기운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방 안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본 수많은 제자와 친구들 중에서 노년에도 끝까지 총명함을 유지했던 이들은 단 한 명도 오후 늦게 낮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 깊은 잠에 빠졌다가 해가 뉘엿뉘엿질 때쯤 깨어났을 때의 그 기분을 기억하십니까? 정신은 몽롱하고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우며 가슴 한 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과 슬픔이 밀려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두고 혼이 나갔다고 표현하기도 했지요. 그것은 단순히 잠에서 덜 깬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파괴되면서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55 이후의 삶은 맑은 정신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오후의 늦잠은 밤잠을 방해하고 밤잠을 설치면 다음날에 활력이 떨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은 우리 뇌는 서서히 안개 속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인 치매와 우울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60부터 시작이고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 아니라 잘못된 휴식의 습관입니다. 오후 3시 졸음이 밀려오고 몸이 나른해질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노년이 빛날지 아니면 시들지를 결정하는 승부처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지는 해를 바라보며 걷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수명을 늘리고 여러분의 지혜를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여러분을 다그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이 맑은 정신의 길을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후 3시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후 3시라는 시간은 참으로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덧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기 시작하는 때이지요. 제가 이 시간에 잠들지 말라고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몸속에 흐르는 삶의 기운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력은 단순히 타고난 에너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숨 쉬느냐에 따라 채워지는 것입니다. 55살이 넘어가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젊었을 때처럼 저절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정신으로 일깨워 주어야만 겨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잠을 자버리면 우리 몸은 이제 이 사람은 활동을 끝내려나 보다 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멈춰버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세상의 흐름과 한 발짝 멀어진 상태가 되고 맙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영리하고 재주가 많던 친구였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죠. 그 친구는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3시쯤 되면 습관적으로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잤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눈을 붙이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잠은 길어져 해가 다 지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1년쯤 지났을까요? 다시 만난 그 친구의 눈빛은 예전의 그 생생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말투는 느려졌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잠을 자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들어앉기 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울적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기가 막혔다고 표현합니다. 오후 3시 이후의 잠은 바로 이 길을 막아버리는 일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밖이 어둑어둑해져 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외로움과 허전함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남들은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밀려오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의 상처는 몸의 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특히 55살 이후에는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제 갈 길을 가고 일터에서의 북적거림도 사라진 뒤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햇빛과 더 친해져야 합니다. 오후 3시는 지는 해의 따스함이 가장 깊게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잠을 자는 대신 밖으로 나가 그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야 합니다. 햇빛은 우리 마음속에 우울함을 씻어내주고 머릿속을 맑게 해주는 하늘이 준 보약입니다. 이 보약을 발로 차고 방 안의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하여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중히 여겼습니다. 오후 늦게 자는 잠은 우리 정신을 조각조각 흩어지게 만듭니다.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잠들고 정작 깊이 잠들어야 할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면 새벽에 뒤척이게 되고 그러면 또 다음날 오후에 졸음이 쏟아집니다. 이 굴레에 빠지면 삶의 질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55 이후의 삶은 남은 인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입니다. 첫 번째 인생이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달리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인간다운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품격의 시작은 나태함에 나를 내맡기지 않는 단호함에서 나옵니다. 오후 3시의 낮잠은 달콤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우리의 뇌를 무디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시들게 하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100세를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눈을 뜨고 계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젊게 유지하고 다가올 노년을 축복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머릿속, 즉 뇌의 건강과 고독에 관한 것입니다. 55살이 넘어가면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머릿속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어제 무엇을 먹었더라 혹은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하며 당황스러웠던 적이 없으신지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뇌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 잠드는 습관은 우리 뇌를 안개 속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는 낮 동안 외부의 자극을 받고 활동하면서 스스로를 단련합니다. 그런데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오후 시간에 잠을 자버리면 뇌는 활동을 멈추고 휴식 모드로 들어가 버립니다. 문제는 이 휴식이 진정한 휴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가 자야 할 시간과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뇌세포 사이에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치매와 머릿속이 뿌얘지는 증상의 씨앗이 됩니다. 제가 평생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며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보고 듣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후 늦게 잠을 자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멍하고 둔해지는 기분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뇌가 강제로 잠에서 깨어나면서 입는 상처와도 같습니다. 깨어난 뒤에도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소중한 뇌세포들은 활력을 잃어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습관이 가져오는 마음의 가난입니다. 오후 3시에 잠들어 해가 다 질 무렵 깨어나는 삶을 반복하다 보면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웃고 떠들며 저녁 찬거리를 준비하는 활기찬 소리가 들려오는데 나 혼자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뜨면 그 소외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누구 하나 나를 찾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쓸쓸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묵니다. 한국의 중년과 노년층에게 가장 큰 적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종종 내 생활 습관이 스스로를 가두어 버릴 때 생겨납니다. 오후 늦게 잠을 자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고요한 밤에 홀로 깨어 있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슬프고 어두운 생각에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옛 기억 속의 아픔, 서운했던 일들, 다가올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이 밤의 어둠을 타고 밀려옵니다. 저는 100세를 살면서 수많은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친구들도 먼저 떠나보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어둠 속에 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몸이 고단해도 오후 3시에는 책상을 지켰거나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뇌를 쉬게 두지 않았고 내 마음이 슬픔의 늪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55살 이후의 삶에서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생각의 멈춤입니다. 내 머리가 맑게 깨어있고
내 가슴이 타인과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청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의 잠은 그 청춘을 앗아가는 도둑입니다. 잠시의 달콤함에 속아 여러분의 영혼이 빛날 시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머릿속에 안개를 걷어내고 맑은 정신으로 저녁 노을을 맞이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품위를 지키고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부모로 남는 길입니다. 잠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뇌가 즐겁게 활동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2번째 인생의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습관을 고치고 55 이후의 삶을 더 활기차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100년 넘게 몸소 겪으며 깨달은 참된 휴식과 깨어있음의 기술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잠자리와 거실을 구분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을 참 좋아하지요. 하지만 낮 시간에도 이불을 깔아놓고 언제든 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몸에게 끊임없이 자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낮 동안에는 이불을 단정하게 개어 밀어두십시오. 몸이 나른해질 때 슬그머니 눕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는 첫걸음은 바로 눕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파나 침대는 밤에 깊은 잠을 청할 때만 사용하는 곳이라는 규칙을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오후 3시 무렵 몸이 찌뿌드드하고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운이 정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한번 시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제가 가장 권하는 것은 석양 산책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 전 그 부드러운 빛을 받으며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발바닥에 닿는 땅의 기운을 느끼며 걷다 보면 머릿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구름이 거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빨리 걷지 않는 것입니다. 내 숨소리를 느끼며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과도 눈을 맞추고 스쳐 지나가는 이웃에게 가벼운 목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우리 몸에 막힌 혀를 뚫어주고 뇌를 깨웁니다. 또한 입으로 내뱉는 말의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아이고 나른해라. 나이가 드니 기운이 없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우리 뇌는 정말로 기운을 잃어버립니다. 대신 아직 해가 떠 있으니 참 좋다. 이 시간에 책 한 쪽이라도 더 볼 수 있으니 감사하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어서 내뱉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마음 상하는 말을 듣거나 속상한 일이 생겨서 그 답답함을 잊으려고 잠을 청한다면 그것은 가장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잠으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 그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맑은 차 한 잔을 마시며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100번의 낮잠보다 훨씬 더 깊은 치유를 줍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자식 걱정과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입니다. 오후의 나른함 속에서 이런저런 걱정에 휩싸이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결국 잠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제 55이 넘었으면 자식들은 그들의 삶을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은 오로지 나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맑고 밝게 깨어 있어야 자식들에게도 짐이 아닌 든든한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품격 있는 노년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후 3시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는 노력이 쌓여야 비로소 빛이 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그 뿌듯함이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을 진정한 평온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자리를 털고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여러분의 정신을 깨워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가장 확실한 비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보니 인생은 마치 하루의 흐름과도 같더군요. 아침에 찬란한 햇살이 중천을 지나 노을빛으로 물들어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55살 이후의 삶은 바로 그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이 되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고생했으니 가만히 앉아 대접받으며 편히 지내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들 하지요.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참된 복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으며 내 가슴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그 힘을 아낌없이 쓰는 것입니다. 오후 3시 이후에 잠들지 말라는 저의 당부는 결국 여러분의 그 소중한 삶의 에너지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라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황금 같은 시간들을 잠으로 채우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 넓은 그늘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그늘 아래서 누군가가 쉬어갈 수 있으려면 나무 자체가 건강하고 맑은 기운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오후의 늦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나무에는 그 누구도 깃들 수 없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곧 주변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고 삶의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100세를 넘기고도 매일 아침 글을 쓰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체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에 나른함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책상을 닫고 맑은 물 한 잔을 마시며 저 자신을 일깨웠습니다. 그 작은 이김이 쌓여서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55살부터 75살까지의 이 20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깊이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를 잠과 나태함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정신으로 책을 읽고 이웃과 따뜻한 말을 나누며 지는 해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가슴에 담으십시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가 되면 잠시 눈을 감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저를 떠올려 보십시오. 100살 넘은 그 노교수도 지금 깨어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창밖의 세상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것, 깨어있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온몸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저녁 노을처럼 포근하고 깊은 밤의 보름달처럼 은은한 빛을 발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맑은 정신으로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슬픔이나 외로움이 찾아와도 잠으로 도망치지 말고 당당히 마주하며 미소 지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힘이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맑은 정신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화와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